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2013년에 이런 배터리 섹터는 정말 엄청난 관심과 또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오늘 또 한화투자증권이 에너지 명가니까 이 배터리 섹터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2차전지 담당하시는 이용욱 애널리스트님이신데요. 모셔보고 배터리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용욱입니다. 저희가 이 돈알리 통해서 이용욱 애널리스트님 또 데뷔하셨잖아요. 네, 데뷔와 함께 또 너무 또 이런 그 엄청난 그 섹터를 맡게 되셔가지고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애널리스트의 전성기를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료도 많이 쓰시고 네. 투자 의견도 되게 좀 공격적이시고 한 부분이 되게 배울 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배터리 섹터가 최근에 되게 논란이 많은 편이에요. 네. 밸류에이션 논란이 가장 근본적인 것 같은데 이런 밸류에이션 논란을 어떻게 잠재우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아무래도 또 실적을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부터 시작해서 소재까지 쭉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한번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실적 발표 나왔던 셀메이커 업체들부터 간단히 개략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셀업체들 LG 솔루션이랑 삼성 SDI는 실적 발표했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랑 셀업체들 실적을 본다면은 다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 판매량적인 측면에서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Q가 모두 상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Q가 상승했던 게 굉장히 좋았었고 판가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에 리튬이라던가 니켈 등 메탈 가격 상승하면서 판가도 1분기 소폭 상승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전체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고요. 하지만 업체별로 이제 당연히 편차는 존재하고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동 공구형 배터리도 많이 판매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폭 조금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지만은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 쪽이다 보니까 실적 네. 굉장히 잘 나왔고 요번에 가장 화두였던 거는 확실히 AMPC였던 것 같습니다. AMPC요? 네. 이제 IRA 법안이 확정되면서 네. AMPC 즉 이제 미국에서 셀 제조할 때 킬로와트 시당 $35라던가 $45를 이제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네. 그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직은 요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은 그걸 영업이익에 포함시켰거든요. 아하,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7%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러네요. 네. 원래는 이 정도로 좀 하이 싱글 퍼센티지 영업이익은 아니었는데 실적 발표 때 이거는 시장에서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LG 에너지를 포함시키면서 이제 중장기 실적도 이제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밸류에이션도 조금 더 안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걸 제외하고 놓더라도 본업만 보더라도 6%라는 굉장히 좋은 이익률을 내긴 했거든요. 네. 그러나 AMP가 중요한 거는 뭐 단기적으로 이게 영업이익에 포함됐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게 실적 추정치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요소라서 굉장히 좋았던 거고 간단한 예로 25년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금 네.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셀메이커 전체가 전부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은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면은 뭐 인식하는 시기의 문제인 거지 올해 나머지 SK 이노나 SDI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거를 수혜를 받게 된다면은 실적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는 말씀이시로 이해해도 될지?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슈였네요. 그 네, 실적 발표할 그렇죠. 때 다들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다들 이걸 이번에 이걸 포함시켰다고 네, 하면서 네, 네. 이제 굉장히 핫했던 이슈였던 것 같고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언제 확정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네, 사실 이번에 IR이 나오면서 AMPC도 완전히 최종 확정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AMPC는 좀 내용이 빠져서 나왔고요. AMPC는 지금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기대감이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존재하죠.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걸 네. 선제적으로 반영했던 영업이익이 만약에 나중에 여기서 한도가 걸린다고 하면은 실적이 이제 다시 재조정돼야 되는 리스크는 존재하지만은 어쨌든 단기간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어서 네. 셋업체들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조사모사식 AMPC로 되게 받아들여지는데 네. 일단 먼저 줬다가 뺏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설명한 걸 들어보면은 출하량 Q도 늘어났고 그리고 판가인 P도 늘어났는데 QP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좋았었는데 또 세부적으로는 AMPC라는 또 서프라이즈한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셀메이커 실적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좀 소재로 가서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지.
실적 발표도 2차전지 업체들 대부분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뭐 아무래도 2차전지 하면은 양극재가 가장 그렇죠. 핫하긴 하죠. 양극재 진짜 네. 핫하죠. 양극재 업체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Q 출하량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판가가 1분기에는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예상 대비해서 판가가 1분기에도 계속 올랐어요. 아, 대단하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매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예. 하지만 뭐 업체별로는 수익성인 부분은 이제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 좋았던 기업들도 이거는 일회적인 이슈였던 거라서 네. 대부분 다 1분기는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양극재 만드는 기업들이 뭐 국내 빅3 정도가 있잖아요. 회사별로 실적이 다 나왔는지 아니면은 지금 LNF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기업별로도 조금 이제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극재 기업 하면은 크게는 이제 4개 정도가 이제 핵심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이제 좀 화학 쪽에 포함되어 있지만 LG 화학까지도 네. 이제 메이저 업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LG 화학이랑 에코프로비엠은 예상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일회적인 이슈로 이제 수익성이 조금 악화되는 구간이었습니다. 네네. LNF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매출도 여전히 잘 나올 거라고는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사실 이 업체들은 단기간의 실적보다는 이제 좀 네. 중장기적인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리튬 메탈 가격이 사실 이제 수입하는 가격이 4월 달부터 하락세에 들어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2분기에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이게 2분기랑 3분기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조금씩 악화될 거다라고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반해서 사실 연초부터 네.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양극재 업체들한테 작용을 하고 있는 리튬 수준이고요. 가격이 빠지는 게 지금 양극재 업체들한테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단기 실적에서는 일회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거는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 네. 가격을 사와가지고 이거를 판가에다 적용시키면서 판가를 매기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에 사왔던 이제 비쌀 때 사왔던 메탈 가격을 현재 판가는 싼 상태로 판매하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거에 마치 정유에서 소위 재고평가 손실이나 그 네. 재고평가 이익처럼 되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이거는 좀 실질적인 거는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에서 아니면은 이용 애널리스트는 약간 이런 부분을 그 실적 변동성으로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약간 이런 스탠스세요? 아니면은 네. 실적이 조금 보수적으로 나올 것 같을 때는 좀 피해 있는 게 낫다 조금 이렇게 보시는 편이세요? 일단 주가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두세 배 오른 기업들이 특히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에코프로비엠은 두세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단기적인 실적 이슈로도 주가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는 하긴, 있습니다. 하긴 뭐 시장에서는 핑계를 찾을 때 네. 이런 펀더멘탈한 핑계를 찾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 빼고 싶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적 때문에 빠진다 이러면 뭐 할 말 없어 버리니까 약간 네.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애널리스트님 자료를 꾸준히 읽다 보면은 그 장기적인 그 성장성 부분에서는 되게 다들 후하게 점수를 주고 계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도날리 보시는 분이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네. 미리 디펜스를 하자면은 장기 성장성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그 배터리 섹터 전체적으로는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정말 엄청 뜨거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섹터 전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최선호하는 섹터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의 그 눈높이라든가 간극도 되게 벌어져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애널리스트님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기관 투자자들 동향도 조금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배터리 섹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전히 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포트 비중 눌리겠다 약간 이런 동향인지 아니면은 많이 오른 것 같다 조금 이렇게 해서 네.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만나시는 그 투자자들 동향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연초에 이제 배터리 섹터 얘기할 때는 네. 작년과 사이클, 즉 작년에도 이제 주가 거의 한 두세 배 뛰었으니까 네. 이런 사이클은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두세 배 뛰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네. 사실 다른 업종을 놓고 봐도 이 2차 전지처럼 연간으로 거의 30-40%까지 성장하는 섹터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2차 전지 업종은 메인으로 비워둘 수는 없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건 맞는데 미래 밸류를 땡겨서
그러니까 올해 실적으로 보니까 비싸다는 거고 네. 결국 미래 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영역이긴 하니까 여전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요 2차 전지 섹터에서 이 애널리스트님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공을 하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악화되지 않고 괜찮게 네. 나올 수 있는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셋업체 같은 업체들이 있고요, 뭐 전액 네. 같은 업체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른 업종 어떤 특정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오르지 못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용은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해갖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업체들. 뭐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얘기하면 사실 LNF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IRA가 확정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국내 업체들, 특히 소재 업체들 중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뭐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분리막이라던가 전해액 업체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위주로 종목 선별해서 이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도 그 수주 성과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네. LNF도 조금 얘기하셨는데 기업들마다 어떤 특정 기업은 수주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고 맞죠. 어떤 기업은 아직 안 나왔는데 과거에 조선 섹터도 잘 나갈 때 보면은 네. 순차적으로 좀 다수주 했거든요. 그런 경향이 약간 이쪽 양극재 업체에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기업들 유상증자하고 그 다음에 캐파 올리고 그런 네. 순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처음에 포스코케미칼,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움, LNF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번째로 이제 수주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100조 원 가량 나왔던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었고요. 네. 아직까지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그 정도 대규모 수주가 안 나왔지만은 결국 다들 비슷하게 따라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적인 측면에서 각광을 받지 못한 LNF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다른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랑 키 맞추기 하면서 밸류에이션 괴리율은 좀 좁혀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NF도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들 간에 수주 슬롯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막 수주 슬롯들이 있고 또 설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규모들이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확실히 수주는 와 포스코 퓨처엠 수주액은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수주 네. 산업 분석하는 사람이었는데 거의 100조라는 말을 듣고 저 진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하여튼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셀메이커들이 이제 확실하게 그 양극재보다는 주가 성과가 더 뾰족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MPC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단기간적으로는 양극재 업체들 단기 실적 조금은 부진하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은 단기 실적인 측면에서 즉 AMPC가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셋 업체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번외적인 질문인데요. 그 배터리 섹터도 사실 되게 기술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전고체 배터리를 향한 네. 거나 아니면 고에너지 밀도를 향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보시다 보면은 소재 기업들을 보시다 보면은 이런 쪽 소재 기술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소재 기술들 아까 전해액도 얘기하셨고 분리막도 얘기하셨는데 네. 전해액과 분리막이 거기 좀 해당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조금 이쪽이 앞으로 성장할 소재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사실 전해액이랑 분리막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야겠다 그런 기술이기보다는 네. 양극재랑은 다르게 이거는 중국 업체들이랑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산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IRA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 업체를 제외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네.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업황 때문에 이제 모멘텀으로 주가를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면은 아직까지도 양극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향후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실리콘 응극재 쪽이라던가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는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는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가 있긴 네. 하지만은 네. 여기는 아직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실적이라던가 가시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큰 업체들 중에서는 이것 때문에 모멘텀을 받아야겠다라고 보이는 업체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전지 소재에서는 양극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부문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또 경합도 측면에서 지금 조금 한시적으로 우리한테 미국과의 소위 그 거점 그런 것 때문에 네.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있다는 게 이쪽 투자 스킴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뭔가 국내 경쟁 사업 중에서 약간 중국이랑 일본 정도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일본도 이제 약간 사양 국면이고 중국은 저희랑 양극재에서 좀 가는 길이 달랐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또 미국이랑 저희가 좀 경제 블록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혜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점유율도 높아버려요. 심지어 네, 성장성도 높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그 주식시장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항상 그 해를 좌지우지하는 대장 섹터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렇게 오랜 기간 좋았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개 연도는 좀 이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2020년에도 좋았었잖아요. 맞습니다. 2022년에도 좋았었잖아요.
맞습니다. 2023년도 좋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그냥 제 요즘 느낌이 뭐냐면은 2차전지 ETF 같은 거 그냥 네. 잘 사서 그냥 개인 투자자가 묻어놔도 정말 굉장히 좋았었지 않을까,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결국 그 안에서 키 맞추기 하면서 서로 막 성장해 나가고 약간 이러니까 이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2차전지 업종 계속 연도별로 좋았지만은 뭐 중간에 뭐 하락 조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30% 조정 받다가 네. 다시 2배 오르고 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종목별로 보면은 사실 특정 이슈로 많이 오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키 맞추기 하면서 오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별로 보기 어렵다면은 차라리 ETF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뭐 저희 스텝스 도날리 여기서 중단해야 돼요. 그냥 뭐 다른 섹터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네. 2차전지 배터리 ETF 하면 되는데 이용 애널리스트만 계속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섹터가 좀 네. 좋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좋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리포트를 보면서 좀 검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미래를 땡겨올수록 그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일 때 땡겨올 수 있는 최고값과 또 최저 시나리오일 때 땡겨올 수 있는 그 최저가 간의 간극이 미래로 가면 갈수록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상단만 보시면서 하시기보다는 상하단을 같이 보시면서 그 위험 관리를 하시라는 그런 마지막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배터리 담당하시는 이용욱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자료 정말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리포트도 하나증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